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강의에 앞서서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가 구독자 수를 500명을 넘어서고 급격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응원을 해 주십사 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시고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언론 보도에서 이재명이 사법 처리를 당할 것을 대비해서 수렴청정을 준비한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인간사의 본질을 무시하는 그런 예상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법 처리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범죄자를 따르겠습니까? 사법 처리로 그 대통령 출마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범죄인으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지지할 국민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현직 국회의원들은 그 이재명이 사법 처리로서 공천을 행사할 권력조차도 있는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이재명의 수렴 청정이 가능합니까? 도리어 북두시민혁명군은 이재명은 벌써 공산 좌파들의 이용물이 되었고 협잡이나 협박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 좌파들은 이재명이 정치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훌륭해서 공산 좌파들의 대표 선수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된 것은 그 범죄 카르텔에서 약점이 워낙 많아서 그 주변인들이 그것을 협박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재명의 약점을 보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후보라든지 당대표의 선출은 이재명의 약점을 간파한 사람들이 그것을 그 지렛점으로 협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이재명을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재명을 붙들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재명은 범죄자로서 주변의 약점이 잡혀가지고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있고 그 주변인들의 권력을 이재명이를 통해서 누리게 해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대장동 사건 등에서 얻었던 금전까지 뜯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재명을 이용한 호가호의로 이재명의 주변에서 이재명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의 핵심들조차 대통령 후보로 출마가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불투명하고 공천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약점을 이용해서 충분히 자신들의 이익을 뜯으면서 주변인들조차 이재명을 호가호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이재명을 협잡하거나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주류의 인사들조차도 사법 처리가 시작되면
이재명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니까 그 주변 인사들보다 비주류들이 근토중례를 하기 위해서 더욱 이재명에 대해서 까발기고 또 그 뭐라겠습니까? 사법 처리에 대한 국회 동의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것을 협박의 무기로 들어서 이재명에게 카드를 들이대고 있다. 협상 카드를 들이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이재명은 법정에서 자신을 잘 보호해 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있고 또 법정 구속 혹은 여러 가지 인신 구속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자기 혼자서 이런 비주류를 달래고 주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혹은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위기감 때문에 비주류들 앞에 가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떳떳이 밝힐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사의 본질입니다. 괜히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 섭섭하게 해서 이재명에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비주류에게도 무슨 뭐라 그럽니까? 균형 인사라고 하면서 비주류에게 그 당내 직책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의 이익을 주면서 비주류의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북두 시민혁명군이 지금 들여다볼 때는 개딸들도 이재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력을 과시함으로써 이재명에게 우리가 없으면 어찌 되는가 알겠지라는 그런 반대적인 의미로서 이재명을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과 개딸 간의 뒷거래 혹은 거래의 내막이 알려지면은 이재명의 잡범 그 본래의 모습이 폭로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밝히지도 못하고 폭로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런 약점들조차 이제는 협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개딸들이 당신과 우리 간에 있었던 금전거래 영수증을 밝히겠다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이재명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딸들은 그 아무런 지금 거리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큰 명예를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쉽게 말하면 하수인들처럼 조직을 만들어서 위세를 보인 것 뿐인데 이제 이재명이가 사법 처리가 됐다 하는데 그 개딸들이 무슨 그 성모 마리아와 같은 자비심으로 이재명을 돌보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그것뿐이겠습니까? 의원 개개인들의 불만에 대해서조차도 이재명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의원 개개인들에게 섭섭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는 그 이재명을 방탄해줄 자기의 사람을 하나 잃는 것이니까 이재명은 그 개개인의 국회의원을 만나도 그냥 덕담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제 법원에 그 출두한 이재명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참으로 말라 비틀어지고 흉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뿐이겠어요. 이재명이가 벌인 부산대학병원에서 서울로 헬기로 옮긴 것에 대한 비리 시나리오가 아닌가. 또 거기에 테러범으로 몰려있는 그 하수인이 자작극이 아닌가. 이런 모든 문제가 이재명을 못살게 굴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정치 테러에서 말을 하자면 설사 그 사람들이
테러를 자작극이 아니더라도 자기 살기 위해서 자작극이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이재명은 나락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진실이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런 권력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이재명의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건불 10년이고 하무 11홍이라고 세상사 인심이란 것이 있을 때 민물처럼 밀려오고 필요할 때는 설물처럼 빠져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에게 사람이 필요할 텐데 모든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재명을 협박한다든가 혹은 협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판단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혹은 영화를 보면 악마의 최후가 대개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리던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고 또 자기가 부리던 주변인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시달리다가 사라져가는 이런 드라마의 끝처럼 이재명이라는 악마도 영화처럼 사라지게 되는 현실을 목도할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사필귀정이라는 것은 인류의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어느 누구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이력으로 더듬어 볼 때 이재명은 도리어 측근들과 주변인들의 협작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의 권력욕과 이익에 이재명을 이용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 드렸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진 얼굴로 볼 때 그 분칠을 하고 화장을 할 얼굴 자체에도 자신이 단식을 할 때 얼굴보다 얼굴이 더 야위었고 살색이 더 누렇게 보이더라. 이런 것을 통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는 약 한 6개월 만에 500명의 구독자를 소박하게 한 계단 한 계단씩 밟으며 어떤 홍보 수단을 빌리지 않고 500명의 구독자를 돌파하였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불편하시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